세계를 뒤흔든 사람들,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 역사의 속사정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 인물사담입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러시아사를 전공한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자이자 순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곽재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저 영상을 봤다는 건 아무래도 관련이 깊은 인물일 텐데. 그렇죠. 그러면 저 인물사담에는 기본적으로 네. 사망한 인물을 그래서 인물 사담회가 그 죽을 사전 아니고 다행이군요. 예. 오늘 첫 주인공이 네. 이 특히 1980년대, 네. 1990년대 요때의 그 국제 정세와 아주 연관된 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분을 잘 알면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예,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콕 집어서 이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 사람이 전쟁의 시발점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많은 선수 소개를 해봤지만 이런 선수 소개는 제가 처음 경험을 해보는데요. 오늘의 선수 미하일 고르바초프입니다. 구소련 대통령이고요. 1931년 3월생, 키는 175cm, 취미가 스포츠보다는 시 암송을 굉장히 좋아했고 특기가 결벽증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들들 볶을 만큼 청소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몰랐던 이야기, 오늘의 인물사담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왜 푸틴이 이 고르바초프를 전쟁의 어떤 원인 제공자라고 했는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20세기의 인물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차근차근 풀어가다 보면 이 역사의 모든 맥락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Первое, что приходит на ум, наверное, то, что это предатель, разрушитель нашего Отечества, которое было, он, не имея никаких, так скажем, полномочий, привел к развалу, к разрушению страны и не понес за это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Мерзкий предатель. Да, до него было уже много сделано для развала великой страны, но этот подонок, пожалуй, был самым мерзким из всех до него существовавших предателей. Я думаю, положительно, но я не углублялась в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ь, но слышала в основном только хорошее о нем. Ко мне больше, лично для меня были открыты возможности. У медали две стороны. Положительные были открыты границы для простых граждан, отрицательная, наверное, разрушилась та страна, в которой я жила, родилась, и от нее остались следы. 근데 이게 진짜 뭔가 그 지나가는 시민들 인터뷰만 봐도 굉장히 좀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맞아요. 다양하고 되게 복잡하네요. 왜 이렇게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냉전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냉전. 그래서 우리 제목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고르바초프를 아는지 모르죠. 그냥 사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당연히 교수님 아는 사람은 알고 죄송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죠.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그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혹시 그 고르바초프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이를 까고 시작해야 되는 프로군요. 자, 배순재 씨 몇 년생이시죠? 저는 이제 그 40대 7, 8년생이라서 7, 8이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뭐 50도 겪었고 소련의 붕괴도 봤고 88 올림픽도 봤고 역사의 산 증인이시네. 격동의 45년이죠. 우리 저는 82년생입니다. 8년생이요. 저보다 동생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얼추 세대 비슷해요. 제가 85년생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고르바초프, 그러니까 딱 그 정도는 알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막 수교도 하고 했었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럴만도 한 게 사실은 고은 무렵 해가지고 세계가 진짜 빨리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배 선생님하고 저만 해도 선생님.
예.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아직도 냉전 중이었던 거거든요. 소련이 있고 저분이 대통령이고 막 이랬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차이로 우리 장도연 선생님 초등학교 갔을 때 이미 냉전 끝난 후에 초등학교 입학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화면으로 유럽법만 봤는데도 더군다나 한국 전쟁까지 있으니까 이제 완전 우리한테는 피부로 와닿는 냉전. 이런 극한 대치가 오늘날 뭐 중국과 그 미국이 대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될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심한 강도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우리를 하여튼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 안 있겠다. 뭐 핵무기로 대량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긴장감을 보통 사람들도 다 느끼고 있던 시대였죠. 화면에는 뭐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뭐 그렇죠. 과학 분야는 사실 뭐 그 경쟁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우주 전쟁 나오는데. 그게 이제 명예를 걸고 서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세계 최초로 소련에서 먼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큰일 났다 생각을 한 질 수 거예요. 없지. 달에 사람을 먼저 보내라. 미국 사람이 달에 발자국을 먼저 찍게 해라. 닐 암스트롱이죠? 루이 암스트롱 아니? I see trees of green. 그분 루이 암스트롱. 우리 작가님 방송 많이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 저는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스포츠 쪽으로 조금 추억을 하면은 88 서울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고대회가 진짜 엄청난 역사적 의미가 있었던 게 그 직전 대회 84 LA 올림픽이 이제 미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공산주의 진영은 보이콧을 했고 그러겠지. 그 전에 80년에 열렸던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서 보이콧을 했거든요. 근데 88 서울올림픽 때는 양측에서 다 왔어요. 화합의 장이네. 네, 화합의 장이 된 우리나라가.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와서 그때 금메달 제일 많이 따고 네, 막 역사적 사건들이 많았어요. 막. 88 올림픽 지나면서 한국하고 소련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좋아져가지고 예. 그렇겠지. 90년도에 수교도 했고 고르바초프 방문할 때 그때쯤에서는 제가 기억나는 게 네. 고르바초프 얼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금통 같은 게 막 팔리고 그랬습니다. 환영한다고. Перестройка. Первое – перестройка. А то все говорят, а что такое перестройка? Что такое перестройка? Свое дело делать честно. Главная перестройка. Помогать, чувствовать плечо друг другу, так как при социализме. 페레스트로이카. 베레스트로이카. 그리고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글라스노스트. 것이죠. 예. 그 사실 그 고르바초프가 그 당서기장 최고 권력에 올랐지만 그 자리가 사실은 그 쉬운 자리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르바초프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공산당원이었고 이념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인데 개혁과 개방을 하기 위해서 상대해야 될 그 나라와 인물이 바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철저한 공산당원인 고르바초프와 철저한 어떤 자본주의자였던 레이건이 국제 무대에서 이제 맞붙게 된 것이죠. 이 1985년에 그 두 정상의 모임이 있는데 이때 그 모임이 이루어진 장소가 중립국이었던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 예. 처음에는 분위기 살벌했겠죠. 서로 막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협상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레이건이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다가가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걸을까요? 하는 거죠. 아, 스위스에서 산책을 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그 배석한 어떤 외교관이라든지 참모가 있을 텐데요. 다 나가.
나가서 우리 둘만 남겠다 해서 둘만 남은 다음에 벽난로 이렇게 불을 쬐면서 회담을 하죠. 그때 100% 문 밖에 참모들 다 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회담이 잘 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결국 두 사람이 이때 아주 중요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핵무기 감축. 아까 나왔던 핵무기 감축. 긴장을 낮추다 보면은 개혁 개방을 추구할 때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화해 무드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럽에서 지금 동유럽과 서유럽이 나눠서 대치하고 있는데 아예 그냥 유럽을 하나의 집으로 생각해서 유럽 공동의 집. 같은 식구끼리는 싸우면 안 되니까. 동서라는 게 좀 없다 이런 식으로. 예, 우리 유럽이 원래는 하나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유럽 공동의 집이라고 개념을 도입해서 화해 무드를 조성하다 보니까 나타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동독과 소독의 통일, 독일 통일이 됐습니다. They continued to push the guards until checkpoint Charlie was opened. The East Berliners were welcomed by their Western neighbors. 독일 통일을 이루는 데 큰 이바지를 했으니 상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Это к иллюстрации к моим последующим разделам «Что такое перестройка?» Дали нам силу сделать исторический выбор. 이런 그 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민간 기업 창업을 유도합니다. 그전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관장했는데 너무 이게 비대해지니까 안 돌아가는 것이죠. 민간의 어떤 주도를 허용하면서 그 체제의 활력을 높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부분적인 민영화를 좀 예, 한 거네요. 부분적이지만 시장 경제를 도입하려고 시장 했던 경제 것이죠. 도입을. 이때 모스크바에 그 유명한 햄버거 매장이 맥버거. 예. 땡뜨등등.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인기 폭발했죠. 그게 들어갔어. 예. 저거예요? 와, 줄이 어마어마한데요? 저건 놀이동산 줄보다도 훨씬 더한 것 같은데. 당시 소련 사회에서 모스크바라고 하더라도 이 외식 산업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딱 이런 어떤 매장이 생기니까 인기가 폭발했던 것이죠. 이 자본주의 맛을 아이고, 자본주의 맛. 보는 못 분위기네요. 잊죠, 못 잊지. 예, 공산주의 국가는 이제 일당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한 당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이제 허용이 안 될 거였었는데 고르바초프가 활력을 돋구기 위해서 공산당 일당제를 버리고 다당제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명칭이 소비에트 연방 당 서기장인데 이것을 이제 내려놓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그 나서게 되죠. 저는 진짜 이게 옛날부터 진짜 이상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예. 소련 말이 신기한 게 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 대통령이란 게 진짜 높고 예. 서기장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좀 필기하고 받아 적고 맞습니다. 뭐 그런 이미지잖아요. 서기라고 해서 그래, 서기.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보통 서기하면 학급 서기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받아 적는 어떤 이게 원래는 그 일본식 그 번역어고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자면 사무총장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사무총장. 예, 그러니까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개혁 개방을 통해서 당보다는 정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에 출마를 했고 간접 선거를 통해서 거의 선출이 된 것이죠. 이 개혁 정책 이런 거를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반대하는 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고르바초프가 포기할 수 없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위해서는 내가 개혁 개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마침 또 이 무렵에 있었습니다. 그죠, 우크라이나죠, 지역 자체는. 우크라이나. 지금으로 치면. 예. 체르노빌. 저렇게 모래 뿌리던 헬기가 막 추락하고 그랬다고. 예, 한번 추락을 했었죠. 사람을 그냥 집어넣어서. 그리고 원전 사고라는 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냥 계속. 지금도 이제 콘크리트로 완전히 밀폐를 해놨는데 좀 방사능 수치가 올라간다는 좀 보도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고르바초프는 어쨌든 전 세계에 공개를 한 거잖아요. 예, 저 때. Ядерная энергия, вышедшая из-под контроля.
근데 국제의 어떤 그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고르바초프가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감추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것은 감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판명이 되고 결국 결심을 합니다.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식 발표를 하죠. Мы впервые реально столкнулись с такой грозной силой, какой является ядерная энергия, вышедшая из-под контроля. 아니 근데 왜 자꾸 배신자라는 얘기를 듣는 거지? 자꾸 찾아봐도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거든요. 이 개혁 개방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이때 그런 부작용에 시달린 사람들이 이러려고 우리가 개혁 개방했느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게 됐었죠. 가장 단적인 게 금주 정책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술을 좀 먹지 말자. 그렇게 술 좋아하는 나라에서. 그래서 이것이 고르바초프의 지지율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좀 반감을 샀을 수도 있겠네요. 그치. 이게 일상에 엄청 녹아있는 문화인데 맞아. 갑자기 그걸 그냥 금지를 한다 그러니까. 아니 햄버거 먹여놓고 왜 술을 가져가? 그게 좀 이상하네요. 그치. 왜 근데 술을 금지한 거예요? 예, 사실은 그 고르바초프가 사실은 술을 잘 안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이기적인데요? 그리고 사실은 그 집안의 내력도 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남동생도 알코올 중독으로 그 일찍 죽었고요. 그다음에 라이사 고르바초바의 남동생도 사실은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던 것이죠. 이게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련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일할 나이에 술에 찌들어가지고 폐인이 되니까 일도 못하고 그 금주 캠페인 초기에 그 소련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등록된 사람만 50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등록이 안 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등록된 숫자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였던 것이죠. 나라를 어떻게 보면 좀 먹는 것이기도 했군요. 변화하려면 꼭 필요한. 그래서 뭐 러시아 제국 때부터 시작을 해서 소련 때까지도 나라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보드카 팔아서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컸었는데 이거를 고르바초프가 또 세수를 포기하고 금주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정책들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술 취해 있으면 벌금을 낸다. 혹은 레스토랑에서 술 파는 시간을 좀 제한을 한다든가. 시간제. 음주 가능 나이가 18세였는데 21세로 올린다든가. 이럴 때 또 뭐 대학생들이나 반발하기 쉽거든요. 아이고 난리 나죠. 상징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1985년에 나왔던 소련 우표 모습이거든요. 네. 술은 안 보이네. 이것에 적혀있는 이 문구가 굉장히 강렬한 한마디입니다. 드레즈버스지 노르마 주이즈니. 무슨 뜻이냐? 맨정신 상태가 정상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딱 보이기에 멀쩡한 가족이 이렇게. 근데 가족들 표정이 되게 어두운데요, 쾌하고. 모르겠어요. 왜냐면 억지로 끊겨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지만 이제 멀리 봤을 땐 이런 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상적인 거죠. 모습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단 그 사망률이 감소해요. 술을 안 그렇죠.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일을 하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고요. 출생률도 높아집니다.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나라가 어떤 기틀이 잡히고 좀 발전하는 측면도 보였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즐기는 것이 보드카인데 이걸 못 먹게 만드니까 당연히 뭐가 유행하겠습니까? 밀주 문제 엄청 벌어졌죠. 원래 술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그렇죠. 이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또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관료와 치안 세력이 동원돼서 이걸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 어렵다. 절주 금주를 해서 그 반발 심리 이런 것 때문에 또 체제가 또 어떤 흔들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오히려 뭐 마이너스였다 이런 식의 평가도 가능해지죠. 여파로 상상 이상의 이상한 문제들도 많이 생깁니다. 뭐요? 이게 밀주 사람들이 집에서 대충 이렇게 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이게 너무 많이 팔리는 바람에 품귀 현상이 생기는 술 그때 만드는 당시에 재료예요? 술 만드는 재료로 효모한테 먹일 재료로 그냥 설탕을 사다가 바로 쓰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치 빨리빨리. 그래서 설탕이 품귀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 술을 금지했는데 설탕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금주 정책에서만 부작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전반을 바꾸려고 해서 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율권이 주어지니까 물건값을 올린 거예요. 생필품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또 당시에 그 시민들과 국민들이 이러라고 개혁 개방했느냐 하면서 막 소리 막 치고 그럼 실생활이랑 연결돼 있는 건데. 그래서 막 이렇게 불만이 생기니까 당연히 또 정부에서는 이런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시도합니다. 이 화폐 개혁을 시도했을 때 정보가 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기득권층이 다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놔서 기득권이 다 뭔가 해먹은 거네요. 뭔가 이때부터 삐걱삐걱 하는데. 그럴 때 사실 배신감 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를 기득권. 위해서 개혁한다고 하더니 너희들만 다 뭐 해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실패하고 대중들의 불만과 불신만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고르바초프가 지향했던 또 실행하려고 했던 개혁 개방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1991년에 고르바초프가 미국 대통령 아버지 부시와 이제 전략무기 감축 협상을 마치고 크림반도의 가족과 함께 휴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체제 개혁과 기득권에 대한 어떤 침해에 반발하는 구세력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예요. Déclaration des dirigeants soviétiques. Étant donné l'incapacité pour des raisons de santé de Mikhail Gorbatchev à remplir ses fonctions de président de l'URSS, conformément à l'article 127 alinéa 7 de la Constitution, l'état d'urgence est institué. В связи с невозможностью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исполнения Михаилом Сергеевичем Горбачевым обязанностей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병 때문에 활동을 못한다는 그 거짓 뉴스가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한번 돌파해 보기 위해서 몰래 자기의 정상적인 모습, 건강한 모습을 찍어서 그 필름을 찍어서 내보내서 что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страны, миров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введена в заблуждение. Я заявляю, что все, что касается состояния моего здоровья, это обман. 그런데 쿠데타면은 이제 크렘린궁을 점령한 거예요?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이제 중단하고 그럼 성공은 했던 거네요. 예, 일단은 성공을 일시적으로. 하고 어떤 데 최고 권력자인 고르바초프가 저기 남쪽에 네. 이제 고립돼 있는 상황인데 이때 등장했던 게 바로 옐친입니다. 옐친. 그때 이제 옐친이 쿠데타군을 물리친다고 하면서 탱크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습이 상남자 느낌이 들고 고르바초프는 약간 생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대비가 되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실은 개혁 개방을 추구하면서 민주주의를 앞세운 사람이 바로 고르바초프인데 개혁 개방에 맞서 일어난 쿠데타를 막은 사람이 옐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옐친이 민주주의의 아이콘으로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주가 급격히 고르바초프에서 옐친에게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발트의 국가들, 그다음 우크라이나, 뭐 벨라루스 이런 나라가 다 독립을 추구했고, 그때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한 거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옐친의 노선이 통해서 결국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이 해체가 구체적으로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В силу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그러면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붕괴시킨 건 아니죠. 고르바초프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고요. 결국은 이 소비에트 체제는 그 안에서 스스로 허물어지면서 역사의 그 뒷무대로 물러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